평범한 직장인이 꿈꾸는 소득으로부터의 자유. 난 꼭 소득 자유를 얻어 항상 철없고 게으른 어른 게르니로 살 테야. 안녕, 반가워. 나 게르니야. 이번 영상은 파이코인, 사슬, 블록체인, 소득 자유 톡톡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 내가 마지막 영상을 올린 지가 파이코인 관련 마지막 영상을 올린 지가 아마도 한 20일 가까이 됐을 것 같아. 한 보름 15일 정도 된 것 같아. 뭐 중간에 바쁘고 나도 개인적인 뭐 일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안 올렸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파이코인과 관련된 정보들이 많고 유튜버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파이코인 유튜버 형들이 올리는 자료에만 집중을 해도 파이코인 정보는 왠지 거의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파이코인 관련된 글을 정보를 줘봤자 형들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 뭐 여전히 계속하고 있고 해왔고, 그래서 나는 소득자유 톡톡이라고 해서 파이코인, 사슬 블록체인, 뭐 내가 최근에 뭐 추천했었던 게 있지, 그리고 뭐 관련된 블록체인 등등 내가 관심 있는 거 혹은 형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 관련해서 좀 그냥 전체적으로 자유롭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 물론 나의 경험도 얘기를 할 거고, 중간중간 뭐 진짜 쓸데없는 얘기도 할 거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지. 내가 여태까지 영상을 만들 때는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목적으로 파이오니어 형들에게 혹은 이 영상을 시청하는 형들에게 정보를 주겠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좀 찍었는데, 거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정보도 줌과 동시에 내 경험도 좀 공유를 하고, 형들의 경험도 좀 듣고 싶고, 그리고 좀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좀 이렇게 영상을 좀 찍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 자, 그래서 좀 자유분방하게 뭐 말도 끊길 수 있고, 말도 뭐 제대로 못할 수 있고, 떠듬떠듬 거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이 영상을 보다 보면 얻어가는 정보도 있었으면 좋겠고, 뭐 설령 없더라도 그냥 나라는 게른이라는 사람은 소득 자유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현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혹은 뭐 이거 아니라도 다른 주제들도 좋으니까 뭐 여러 가지 주제를 한번 다뤄볼게. 자, 그리고 아래는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형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영상 하단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 그래서 필요한 형들은 사용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 유튜브 영상만 찍으니까 내가 부업으로 하고 있는데 영상을 찍는 비용으로는 내가 이거를 유지를 할 수 없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혹시 자율 후원을 하고 싶은 형들은 내가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지갑 주소를 넣어 놓을 테니까, 후원할 형들은 후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거는 뭐 자율적으로 후원하는 거니까 성의껏 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렇다고 뭐 강요는 아니고, 나도 이 유튜브 말고 내 본업이 있어가지고 본업으로 먹고 살 정도는 돼. 그래서 게른이 불쌍한 놈, 이거 받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안 가져도 돼. 나는 내 본업으로 먹고 살 수 있지만, 유튜브라는 부업을 통해서 수익을 좀 더 내서 소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내 시간을 내 스스로 좀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형들 능력껏 나한테 게른이 영상을 보고 참 도움이 됐다, 혹은 게른이가 좀 더 영상을 좀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니면 게른이가 이거 좀 힘들 텐데 나가서 뭐 음료수라도 한잔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내 지갑 주소를 공유할 테니까 거기로 후원해줬으면 좋겠어. 자, 무슨 얘기를 먼저 할까? 일단은 이런 얘기부터 먼저 시작할게. 파이코인. 왜냐하면 지금 뭐 STO라고 하지, 증권형 토큰이라고 해.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뭐 지금 좀 핫한 이슈 같아. 결국은 토큰 증권 발행이 블록체인에 가지는 의미라고 해서 이런 기사도 있고, 그래서 이걸 같이 쭉 보면 여기 있지, 토큰 증권 발행 STO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STO는 뭐냐면은 담보물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코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파이로 예를 들게. 파이 같은 경우에 그 담보물이 있나? 담보물? 담보로 예를 들면 안 되겠다. 담보로 얘기를 하면 안 되겠고, 내가 나무위키의 글을 같이 볼게. 여기 STO 하면 증권형 토큰 제공을 말하고 해당 암호화폐를 발행한 회사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라고 하지. 자,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내가 회사란 게른 소득자유라는 회사가 이렇게 있고, 게르니가 지분이 100%야. 이 소득자유라는 회사의 지분을 게르니가 100% 가지고 있다면, 이거를 내가 누구한테 게른이라는 토큰을 만들어 가지고 게른이라는 토큰 90개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줬어. 그러면서 이 90개는 소득자유 회사의 90%의 지분을 갖는다라고 얘기해. 그러면 이게 실물 내가 소유한 내가 소유한 소유권에 대해서 토큰을 분배하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뭐 단톡방의 형들 중에도 이런 질문을 해. 요즘 STO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트코인을 제외한, 혹은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비트코인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도지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뭐 확장된 개념인데, 그럼 일단 비트코인만 할게.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STO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이건 왜 그럴까? 왜냐면 비트코인은 이 비트코인에 대한 주체가 없어. 발행 주체가 없어. 누가 발행한 거야? 뭐 비트코인 2100만 개라고 하는데, 이 2100만 개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냐고. 소유권이 없어. 즉 뭐냐면 퍼블릭 블록체인을 갖는 코인은, 메인넷을 갖는 퍼블릭 블록체인은 STO가 될 수 없어. 왜냐하면 발행 주체가 없어. 이거는 발행 주체가 없고, 이 전체 물량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얘기할 수가 없어. 하지만 파이는 볼까? 파이는 이거 누가 발행했어? 코어팀에서 발행했어. 코어팀에서 발행해서 1000억 개라는 것을 이미 발행했어. 형들 다 알겠지만 이미 1000억 개라는 것을 발행했고, 이 1000억 개는 어디에 있지? 그 코어팀의 지갑 주소에 보면 1000억 개가 있어. 이거를 각각의 지갑, 예를 들어서 파이니어 형들이 채굴 할 수 있도록 뭐 650억 개는 여지갑, 뭐 100억 개는 유동성 풀에는 요지갑, 이렇게 각각 분배를 한 거지. 즉 파이는 파이 코어팀에서 1000억 개를 발행을 해서 파이어니어들한테 에어드랍으로 주면서 소유권을 준 거야. 게르니가 만약에 1000개의 파이를 채굴을 했다면, 파이 코어팀에서 1000억 개 중에 1000개의 지분만큼 나에게 준 거라고. 즉 파이 코어팀에서 발행하는 파이는 STO가 될 수 있지.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게 좀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내가 설명을 잘 못해. 이해해줘. STO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증권형 토큰으로서 자산에 대해서, 암호화폐를 발행한 회사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증권형 토큰이야. 즉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 코어팀이 있어. 개발 주체가 있어. 그러면 그건 뭐야? 암호화폐를 발행한 회사의 자산이니까 코어팀이 있거나 협회가 있고 그런 거는 다 뭐야? 토큰이 될 수 있다는 거야. STO. 자, 그런데 아까도 다 얘기했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야? 누가 발행했어 이거? 누가 소유한 거야? 2100만 개? 소유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거는 그냥 퍼블릭 블록체인. 사람들이 채굴을 통해서, 즉 채굴에 해시값을 계산해서 채굴에 성공한 사람한테 비트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단 말이야. 즉 누구도 비트코인의 2100만 개 전체에 대한, 채굴 전의 코인도 마찬가지야. 채굴 전이든 후는 소유자가 정해져 있지. 만약에 2100만 개 중에 게르니가 5개를 채굴했어. 그럼 이거는 내 소유가 맞아. 그런데 되기 전에 이 2100만 개는 누구의 소유였냐고. 아무도 모른다고. 이 2100만 개에 대해서 소유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STO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갖는 특성이 뭐지? 퍼블릭 블록체인이지. 퍼블릭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건 뭐냐면 노드를 아무 개인이나 내가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비트코인 노드를 돌릴 수 있어. 아무나. 이게 퍼블릭 블록체인이고, 이거의 반대말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지. 즉 노드를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 그 사람들만 노드를 돌릴 수 있어. 그럼 이거는 뭐지? STO가 될 수 있지. 왜냐하면 그 노드를 돌릴 수 있다고 정해준 사람, 그 정해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암호화폐의 발행자가 될 것이고, 그 암호화폐의 소유자가 될 것이지, 원래는. 그리고 노드를 돌리라고 지정해준 사람, 그 사람들도 다 소유자가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코인들은 STO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 자, 그럼 STO가 뭐가 문제냐? STO가 뭐가 문제냐면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잖아, STO가. 그러면 이 앞에 증권형, 이게 중요해. 이 증권형 토큰이라고 이게 딱 정해지면 어떻게 되냐? 증권은 어떻게 하지? 우리나라 금융감독원, 그리고 뭐 거래소 등등 규제의 대상이 되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게 규제가 들어간다고. 거기에 맞게 규칙도 따라야 되고 등등 지킬 게 많아. 자, 이게 코인의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더 따져봐야 돼. 뭐가 더 좋은지는 몰라. 하지만 그래서 비트코인 제외한 나머지가 뭐 ST 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STO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해봤어. 뭐 내가 정보를 주는 그 유튜버가 아닌 그냥 얘기해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결국은 또 정보 전달을 하는 목적이 되는 건가? 아무튼 그러면 우리 좀 재밌는 좀 글을 좀 같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 같이 좀 재밌는 글을 보자고, 파이코인 관련돼서. 그래서 여기는 DC 인사이드에 여기 파이코인 갤러리 같아. 그래서 여기 파이코인 갤러리에 들어가서 좀 글을 같이 좀 볼게. 재미난 글을. 그래서 이게 뭐야? 개념? 파까 형들 시간 나면 읽어봐. 한번 요거 볼게. 핵스압. 핵스압이 뭐지? 스압이 겁내 많다는 거겠지? 스압이 별로 안 긴데? 한번 읽어볼게. 안녕 형들, 오늘은 갤 분위기 좋네. 나도 출근하고 1억 명 보고 놀랐어. 1억 명이 뭐야? 뭐지 이게? 이런 좋은 소식에도 까 형들은 말하겠지. 어차피 1억 명 모두가 팔려는 놈들일 뿐이야. 일면봉 웅우엔 아프리카는 100원에 팔아도 부자라고 할 거야. 1억 명 이게 무슨 말이야? 난 모르겠는데 이거. 왜 나한테는 얘기가 없어? 내가 파이코인에 관심이 얼마나 많은데. 물론 나는 뭐 중도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파이코인을 채굴하는 입장에서 나도 잘 됐으면 좋겠어. 이 파이코인의 성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형들은? 나는 이 파이코인이 왜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 3,500만 명이라는 유저를 어떻게 모았을까라는 그 궁금한 점이 있어서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거 3,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모았을까? 나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결국은 열성 팬덤 문화. 우리 케이팝, 한국의 케이팝 문화 지금 엄청나잖아. 막 사람들 막 전 세계에서 막 춤추고 난리도 아니야. 막 랜덤 댄스 해가지고 막 한국 노래 막 틀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와, 그 춤을 어떻게 다 외우는지. 나는 몸치라서 뭐 춤은 잘 못 추는데, 아무튼 케이팝 뭐 랜덤 댄스라고 유튜브에 치면 엄청 많이 나와.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 전 세계의 젊은 세대들이 한국 케이팝에 그냥 눈이 돌아가는 거야. 뭐 비주얼도 좋고 옷도 멋있고 춤선도 좋고 멋있고 다이내믹하니까 엄청 좋은 거야. 아무튼 케이팝은 나는 내가 봤을 때 열성 팬들이 모여서 이 케이팝 문화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파이도 마찬가지야. 파이코인도 한 예를 들어서 한 1,000명, 전 세계 한 1,000명쯤 되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한 10,000개, 20,000개 정도 책을 했다고 생각해봐. 이 1,000명이. 1,000명이 만약에 10,000개에서 한 20,000개. 예를 든 거야, 이거. 숫자 내가 얘기하는 거 너무 믿지 마.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파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 세계 한 1,000명 정도 되는 사람한테 이 사람들이 채굴한 수량이 지금 한 10,000개 이상이라고 생각해봐.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하다 보면 혹은 자기들끼리 생각한 뉴스에서 1파이는 만약에 1파이 만약에 만원까지 간다고 해봐. 그러면 만개면 일십, 백, 천, 만원에서 만, 십만, 백만, 천만, 1억. 1파이 만원까지 가면 1억이고 1파이 10만원 가면은 만개 채굴 한 사람들은 10억이야 10억. 그럼 뭐냐면 이거 잘못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는데 나도 인생 한번 바꿀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이 1000명이 열성적으로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게 10만원이라 만약에 100만원이 됐다. 그러면 1000개만 갖고 있는 사람도 10억을 얻게 돼. 그럼 이게 뭐야? 이거 뭐 열성 팬이 되는 거지. 나도 파이를 하고 더 할 거야. 더 채굴할 거야. 주변에 더 홍보할 거야. 등등. 즉 뭐냐면 파이도 그렇고 케이팝도 그렇고 공통점이 열성 팬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뭐 더 이슈를 만들어내고 거짓말도 있고 막 진실도 있고 막 섞여 있고 자기들이 막 만든 그림도 NFT 그림도 막 더 올리고 이런 게 다 뭐냐면 혹시나 파이가 나를 부자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성적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지. 물론 나 또한 그런 것 때문에 유튜브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하게 되지. 이게 모티브가 돼서 나도 개발도 하게 되고 등등 내 인생을 바꿔주는 단초가 됐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열성 팬 문화, 뭐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파이가 지금 이렇게 3,500만 명이라는 거대한 전 세계적인 대형 프로젝트가 된 이유는 내 생각인데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열성 팬 문화가 있지 않나 싶어. 밖으로 샜는데 다시 한번 좀 더 읽어볼게. 글을. 이게 뭔 말인지 얘기하려 했는데, 자 그래서 1억 명 보고 놀랐어. 이게 1억 명 뭔지 더 읽어볼게. 이런 말에 미리 답해주자면 유럽, 미국, 한국, 일본 등 현대 문명의 혜택을 온전히 받는 국가들, 아니면 현대 문명의 선진 문명에 접어든 국가들과 동남아, 아프리카 국가들은 상황이 아주 달라. 애들은 은행을 가기 위해 집 앞이 아니라 큰 도시로 가야 하고, 집이 은행 근처에 위치하더라도 은행이 보양 화폐가 부족해 인출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또한 불안한 경제시장 속 인플레이 위험을 안고 살고 있지. 그러다 보니 쟤들은 비트코인을 팔기보다 실생활에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비트코인이 등락폭을 걱정하기보다 당장 생필품을 거래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야 먹고 사니까. 실제로 모든 코인의 실생활 거래가 가장 많고 활발한 대륙이 아프리카야. 앞서 말한 유럽, 미국, 한국 선진국들은 코인을 투기의 목적으로 생각하지. 그럼 여기서 또 형들은 말할 거야. 그럼 중국도 니들도 전부 던질 거니 일면봉이다. 일면봉이 뭔 말이지? 난 이해를 못하겠네. 여기에 대한 답변은 1번 락업을 통한 유통량 조절, 2번 1억 명이 넘는 유저들이 탐나는 기관과 기업의 진입, 기업의 진입 소식을 듣고 진입할 수십여 개의 예비 유저. 1번은 나 말고도 많은 형들이 말씀이 넘기고 2번 말할게. 여담이지만 형들, 아프리카에서 콜라가 물보다 싸다는 사실을 알지. 이유는 물이 귀해서 비싼 것도 있겠지만 코카콜라가 생각하는 경쟁 상대는 펩시가 아니라 생수업체이기 때문이야. 코카콜라는 앞으로도 발전된 아프리카를 선점하기 위해 생수업체와 경쟁 중이지. 1, 2년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대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거야. 그렇다면 파이코인도 기업과의 협업을 점쳐볼 수 있겠지. 레이어2 기술로 도약하지 않은 파이코인이 우리가 사용하는 신용카드만큼의 결제 속도를 갖추고 있고, 유저 수는 1억목을 넘으며 앞으로 더 늘을 것인 시장을 상식적으로 기관과 기업이 내피겠다는 말이 안 되겠지. 결국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물량을 던진다면 받아주는 건 지금 채굴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관, 기업 수는 뭐 이건 너무 좀 이상적인 얘기를 썼는데, 이 1억 명이 파이코인 1억 명이 된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그래서 결국 리플과 비교할 필요가 없으며 파이가 얼마의 가치를 가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일면봉이니 뭐 이런 조롱을 할 시기는 한참 지나는 거야. 지금 유통량이 4억 개야. 이래도 10억 불이 어려워 보여. 파카 형들 생각은 어때? 파카 형들 얘기를 들어보자. 난 이거 다 읽고도 뭐 이게 1억이 어차피 1억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댓글 한번 읽어볼게. 타겟 프라이스 10불로 상향. 한 달 정지 드디어 풀렸다. 오 면봉 그래서 언제 상장. 세 줄 요약 바람. 면봉 아니고 10달러.
요약 잘하네 세 줄로. 와 이거는 이 형들 뭐 요청하는 대로 다 해주네. 슬램덩크 아리가또 선생님 뭔 말이야 이게. 유통 5억 개면 500불도 가능. 야는 어린데 내가 살아있네. 너가 미래다. 뭐라도 되려면네. 생각이 남다르네. 그래 팩트는 없고 다 희망회로네. 그렇긴 하지. 희망회로 같아 보여. 내가 봐도 희망회로 같아 보여. 기업과 협업을 한다는 나이브한 생각은 어디서 찾아온 거야? 이 나이브하다. 영어를 쓰네 형이. 나이브 이게 뭐 어리석고 그런 건가? 그런 거 같은데 초심의 뭐 그런 거를 나이브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온갖 코인들이 TPS가 비자에 맞먹는 수준이다 하다가 좀만 쏠려도 터져나가는 게 부지기수임. 그래서 레이어2가 나온 건데 죄 메인넷 구현도 못한 코인이 레이어2를 넣게 함. 2층을 짓는 건데 1층도 완공 안 된 상태인데 이건 맞는 말이지. 파이코인은 레이어1 즉 블록체인 메인넷도 지금 없는 상태지. 뭐 코어팀에서는 그래. 블록체인 메인넷이 현재 있고 이거를 노드를 코어팀에서만 노드를 관리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퍼블릭 블록체인이 지향하는 게 아니지 이게. 그래서 나도 아직은 그게 의구심이긴 해. 과연 파이코인이 퍼블릭한 블록체인을 이 상태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건 그건 의문이야. 난 계속 퀘스천 마크야. 자 그래서 당연하지 이 소린 맞아. 레이어 1도 못 만들었는데 어떻게 레이어 2로 가. 1 면봉이 뭔지 모르겠음. 뭐 10달러 100달러라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 그리고 동남아나 아프리카 같은 은행 접근성이 떨어진다 했는데 인터넷 보급률도 11%인데 어떻게 비트코인을 사용할 것이며 휴대폰도 없을 텐데 하다못해 파이코인 주로 쓴다 해도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렇지 뭐 이것도 뭐 일리는 있는 말이긴 하지. 애초에 법정화폐 쓰는 이유는 자국화폐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서 비트코인을 채택하거나 가정부터 틀렸음. 그리고 비트코인을 쓰니 스테이블 있는데 그렇지. 아프리카에서 콜라가 물보다 싸다는 개소리는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 없음. 나도 이게 팩트인지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네. 모르겠어. 뭐가 팩트인지 모르겠어. 이거는 정확히 봐야겠지. 나라들 평균 물가 검색해보면 거의 또이또이인데 그리고 콜라의 경쟁 상대는 물이란 건 전 세계 대상 전략임. 기업 협업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 거의 폐기된 스텔라 거버넌스를 쓰는 것보다 이더나 BFT 이게 페더레이티드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인가 아마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 같은 온갖 거버넌스를 쓰는 게 원랐고 애초에 기업 입장에서 안정성이 증명된 이더 레이어 2를 쓸까 아니면 완성도 검증도 안 된 파이코인을 쓸까. 네가 잘 작동하는 기기를 쓸 건지 설계도 수소만 자, 이 얘기는 뭐 나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SCP라는 그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이 뭐 아직은 검증이 안 됐다고들 좀 하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나도 좀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좀 내가 계속 찾아본 바로는 어느 정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SCP라는 것에 대해서 주류, 즉 뭐 비트나 이더 계열, 비트랑 이더만 얘기할게. 비트나 이더는 탈중앙화된 퍼블릭 블록체인임을 거의 뭐 인정하는 듯한 분위기야. 하지만 물론 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이라는 재단이 있어서 중앙 집중화된 그 거버넌스 즉 관리하는 통제하는 그 절차 그 조직이 있지. 하지만 비트는 노드도 퍼블릭 됐고 관리 주체도 없고 다 이건 털어진 상태지. 물론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좀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는 형들이 있긴 있는데 아무튼 SCP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긴 있다. 자, 또 1억 명의 유저를 보유한 미개척 시장에 기업이 참여치 않을 거란 생각이 넌센스 같은데 나도 파이코인의 레이어2 도약은 필수라고 생각해. 사용량이 늘면 당연히 지금의 속도보다 많이 줄어들 거야. 이건 코어팀도 알고 있어. 단 파이코인이 메인넷을 구현 못했다는 건 잘못된 사실이야. 메인넷은 론칭되었으며 단지 오픈형이 아닐 뿐이지. 이건 개인의 가치에 따라 생각이니 패스할게. 자, 이 형은 또 그러네. 메인넷은 론칭되었으면 단지 오픈형이 아닐 뿐이라고 하는데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좀 계속 그 악유거리가 되는 거야. 폐쇄형 메인넷이라고 해서 노드를 메인넷이 오픈됐는데 노드를 개발팀에서만 운영한다고 하는 게 과연 그게 뭐 맞는 말인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KYC가 다 안 끝났고 마이그레이션이 정확하게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코어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즉 나는 중간이야. 코어팀이 메인넷을 개발했을 수도 있고 코어팀이 메인넷을 개발 안 했을 수도 있고 둘 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추정컨대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다음 또 읽어볼까. 뭐 그런 얘기를 재밌는 걸 보려고 했는데 왜 또 싸우는 것만 보여주네. 이 형들을 너무 여기 똑똑한 척 연병하는 새끼들 90%를 라고 끝나면 물량 털린다. 리플도 스캠이야. 비트코인 빼곤 다 스캠이야. 상상소설. 뭐 내가 최근에 관심 있는 이제 사슬 블록체인을 내가 좀 이렇게 관심 있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 대표도 그렇고 사슬 여기 관계자들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코스모스 자신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이렇게 좀 검토를 해본 결과 연구 목적으로 자신들도 자신만의 독자 기술을 이용해서 블록체인을 개발하려고 이렇게 연구해본 결과 비트코인, 이더리움, 코스모스 빼고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데가 실제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은 정말 가상화폐 즉 이 POW 작업증명 방식을 이용해서 난제지 뭐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라고 해서 비잔틴 왕국에 뭐 공격하는 그런 애초에 이 블록체인 기술은 난제를 해결하는 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개발한 비트코인이 최초로 퍼블릭 블록체인을 성공했고 이거는 개발 주체도 지금 없고 이걸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등등 비트코인만은 완전하게 탈중앙화된 코인일 거라고 나는 생각돼. 아직까지는 내가 공부한 바로는. 그리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좋은 점에 스마트 컨트랙트 등 여러 가지 기술을 더 구현해서 이것도 퍼블릭하게 돌아가는 체인이라고 생각해. 다만 비트와 이더의 차이는 이더리움은 재단이 있지. 이더리움 체인을 관리하는 재단이 있어서 최근에도 POW에서 POS로 넘어가는 업그레이드를 단행했고 그 이전에는 다오 해킹 사태가 있으면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분리하는 그런 행태도 벌어지고 이런 것들은 다 개발하는 주체가 있고 걔들이 결정해서 물론 중앙에서 한 명이 독재적으로 이걸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결정하든 결정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이더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태야. 즉 이거는 퍼블릭 블록체인은 맞지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결국은 우린 재단만 봐야 된다는 거지.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건 누구도 손댈 수 없어. 그냥 2100만 개가 뭐 향후 100년간 몇 개씩 채굴을 할 수 있고 반감기는 4년에 한 번씩이고 이게 다 적혀있기 때문에 이걸 더 건들 수는 없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더 건들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게 소스 코드가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재생산해서 만들어낸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랑 동일하게 동작하지만 뭐 발행 개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약간 변경을 해서 수정을 해서 개발한 거지. 그래서 비트코인 뭐 도지 이런 것들은 퍼블릭으로 묶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아무튼 뭐 이 영상은 뭐 두서없이 막 얘기해도 형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어. 이게 그런 목적으로 만든 영상이야. 그리고 뭐 결국은 그래서 비트코인 빼고는 다 스캠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왜냐면 비트코인은 진짜 주체가 없고 개발 주체가 지금 현재 없고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남아 있지만 이 비트코인 이후에 나온 모든 것들은 뭐냐면 개발 주체가 있고 결국은 개발 주체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거기에 목매고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의 방향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가
실패로 나중에 드랍되거나 끝나거나 아니면 더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비트를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스캠이다. 일부분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지. 그래서 뭐 다른 것 좀 볼게 이젠. 팟가들 들어와 봐라 해서 봤는데 뭐야 이게 뭐 하는 건데. 에이 왜 욕을 하고 그래. 욕을 하면. 자 그리고 파이코인을 보면 굉장히 막 선정적인 글도 많아. 그래서 그런 건 다 뛰어넘을게. 잠깐만 이게 근데 내가 하는 사슬도 있나 혹시? 사슬 블록체인은 없는 것 같은데? 사슬방은 따로 없는 것 같네. 사슬방은 따로 없는 것 같아. 아무튼 DC에서나 파이코인 갤러리를 잘 보고 있는데 재밌는 게 더 없는 것 같아. 자 그래서 글을 좀 더 볼라 했는데 뭐 호재 이건 뭐야? 김호재네. 호재 맞네. 파이코인의 가치. 글이 좀 길어가지고 이것들은 뭐 망상병 환자들밖에 없노.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그냥 오늘 뭐 파이코인 뭐 블록체인 등등 관련된 얘기를 잠깐 나눠봤는데 STO 관련된 등등 얘기도 했지. 나중에는 댓글 달아줘. 뭐에 대해서 더 얘기를 듣고 싶다던가 아니면 뭐가 궁금하다 이러면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얘기를 할게. 왜냐면 계속 얘기하지만 내가 정보 전달을 하려고 이렇게 막 영상을 만다 보니까 영상이 굉장히 이렇게 좀 굳어 있고 내 말투도 그렇고 짧은 시간에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적성에도 잘 안 맞아. 그냥 자유롭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고, 혹시 뭐 형들 중에 얘 뭐 하는 소리야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도 좋아, 상관없어. 뭐 계속 듣다 보면은 뭐 내 얘기도 하고 형 얘기도 듣고 싶고 형들 얘기도 듣고 싶고 뭐 형들 누님 동생들 다 얘기도 듣고 싶고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뭐 주제는 내가 관심 있는 거라면 무엇이든 다 돼. 하지만 소득 자유는 당연히 뭐 돈과 관련된 가장 큰 주제겠지 그게. 그래서 뭐 파이코인, 블록체인, 사슬 등등 내가 현재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일단 주요 내용을 다루고, 형들도 아까 얘기했지만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줬으면 좋겠어. 자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댓글은 반말로 해. 여긴 소득 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수고.